안녕하세요, 산옹이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반전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25년간 재계의 모범 부부로 불려온 이태진 회장과 서정인. 그들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이태진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재산 분할도 없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마쳤다는 변호사의 짧은 성명서만이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자세한 설명도 이유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25년을 함께한 부부가, 그것도 수조원대 재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 부부가 이렇게 조용히 헤어진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이태진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태진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사업을 키워 지금의 대기업으로 만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무엇보다 그는 아내 서정인과의 금슬로 유명했어요. 각종 사교 모임에서 늘 함께 모습을 보였고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에서는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정인 역시 재계의 대표적인 영부인이었어요.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어 보였습니다. 결혼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였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이유를 캐내려 했지만 이태진의 비서실은 개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정인 측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이혼 발표 이후 모든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증권가에서는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진그룹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거든요. 투자자들은 회장의 개인사가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죠. 하지만 이태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어떤 해명도 설명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업상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성격 차이였나?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온 추측은 역시 제3자의 존재였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렇게 갑자기 헤어질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언론은 연일 두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재조명했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혼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의문만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혼을 했을까? 재산 분할도 없이 말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모든 게 연출이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혼 발표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태진이 한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꽤 친밀해 보이는 모습으로 말이죠. 사진 속 여성은 태진그룹의 젊은 여비서 김민주였습니다. 사진은 한 호텔 로비에서 찍힌 것이었어요. 이태진과 김민주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김민주는 32살의 미혼 여성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3년 전부터 이태진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업무 능력도 탁월해서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세간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60세의 기혼 남성과 32살의 미혼 여성, 그것도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죠.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역시 돈 많은 남자들은 다 똑같다. 불쌍한 아내는 버리고 젊은 여자와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추가 정보를 캐내려 했어요. 김민주의 학력, 집안 배경, 태진그룹 입사 과정까지 샅샅이 파헤쳤죠. 심지어 그녀가 다니는 헬스클럽까지 찾아가서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어요.
회장님과는 순수한 업무 관계입니다라는 짧은 성명서만 냈을 뿐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태진의 표정도 평소 공식 석상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태진그룹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이 김 비서를 특별히 챙긴다는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회장실에 들어가는 시간도 다른 직원들보다 길었고 출장에도 자주 동행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죠. 증권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태진그룹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어요. 투자자들은 회장의 개인사가 기업 이미지에 미칠 타격을 우려했죠. 특히 건설업계는 정부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업종이었거든요. 임원진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 관리 방안을 논의했죠. 하지만 이태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해졌죠. 서정희는 어떨까요? 전 남편의 불륜 의혹에 대해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죠.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확신했어요. 이태진이 젊은 여비서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것이라고 말이죠. 재계의 모범 부부라고 불렸던 그들의 사랑은 결국 거짓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이태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불륜 의혹이 터진 지 한 달. 이태진과 태진그룹을 향한 여론은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도덕적 해이를 보인 기업인의 공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태진은 당시 건설업계 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시가총액이 30%나 줄어들었어요. 협력업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새로운 프로젝트 협의에서 태진그룹을 제외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금융기관들도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임원진들은 연일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했거든요. 홍보팀장은 회장님이 직접 해명하셔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하지만 이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임원들은 답답했죠.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회장이 나서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불륜 의혹을 해명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했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사 주가가 떨어지면서 스톡 옵션 가치가 줄어들었어요. 보너스도 삭감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젊은 직원들 중에는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이태진은 여전히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죠. 김민주의 처지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결국 김민주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드릴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태진은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젊은 여자를 보호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이태진의 행동은 오히려 불륜설을 더욱 기정사실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움직였어요. 국토교통부는 태진그룹이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공기업들도 태진그룹과의 협력을 재고하기 시작했죠. 이태진 개인의 문제가 회사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태진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고 해명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수했죠. 마치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해명하지 않는 걸까?
정말 불륜이 사실이라서 할 말이 없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의문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불륜 의혹이 절정에 달한 지 2달째 되는 날 뜻밖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지방 일간지의 작은 기사였어요. 서울대병원에서 15년간 일했던 간호사 출신 박영희 씨의 인터뷰였죠. 그녀는 현재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진 회장님을 병원에서 자주 뵈었어요.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오셨죠. 항상 혼자 오셨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으려고 조심하셨어요. 박영희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정인이 말기 간암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극비리의 말이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외부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정인 여사님은 자신의 병을 숨기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정의 눈으로 보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회장님도 그런 부인의 뜻을 존중하셨고요. 기사는 작게 실렸지만 몇몇 기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언론사들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확인되지 않은 증언이었고 이미 불륜설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일부 탐사 기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태진의 침묵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은 조용히 추가 취재를 시작했어요. 서울대병원 주변을 수소문하고 서정인의 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서정인의 대학 동창 중 한 명이 익명을 조건으로 증언했습니다. 정인이가 2년 전부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만나자고 해도 자꾸 미루더라고요. 몸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지인은 정인이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태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자신의 병 때문에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게 미안했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김민주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나왔어요. 그녀는 사실 간호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했고 대학 시절 간병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진그룹에 입사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잠시 일한 경력도 있었어요. 한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증언했습니다. 김 비서가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 보면 뭔가 업무적인 것 이상의 배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여전히 단편적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이미 굳어진 여론을 바꾸기에는 부족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이태진의 불륜설을 믿고 있었죠. 의료진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어떤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서정인의 담당 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어요. 이태진 역시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영희 씨의 증언이 나온 후에도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회사 임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태진은 개인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불륜이 전부일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의문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태진의 이혼 발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서정인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한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잡힌 인터뷰였죠. 스튜디오에 나타난 서정인의 모습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가족사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서정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분의 불륜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서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살리기 위해,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뒀어요.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불쌍한 서정인이라고 부르는 게 싫었거든요. 서정인은 남편과 함께 치료 방법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병원을 전전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죠.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먼저 제안했어요. 건강한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김민주였습니다. 서정희는 남편의 비서로 일하던 김민주의 학력과 성품을 눈여겨봤다고 했어요. 간호학 지식도 있고 성실한 성격이라 믿을만했죠. 민주 씨를 불러서 부탁했어요. 제가 치료받는 동안 남편을 돌봐달라고요. 회사 일도 많고 병원 일도 챙겨야 하니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했거든요. 서정희는 김민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병세, 치료 계획, 그리고 남편이 받을 스트레스까지 말이죠. 김민주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서정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민주 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사진들, 그것도 제가 요청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남편에게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요. 그래야 제가 없어져도 남편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겼거든요. 진행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까지 하셨나요? 서정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죽으면 남편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이혼을 해서 남편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죠. 그녀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조용히 치료에 전념했고 다행히 병세가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고 했죠. 그 사람은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끝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모든 오해를 혼자 감당했죠.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인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이태진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말을 잃었어요. 인터넷에는 사과의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언론들도 바빠졌어요. 그동안 불륜설을 대서특필했던 신문들은 앞다투어 사과 기사를 내보냈죠. 방송사들은 긴급 편성을 통해 서정인의 인터뷰를 재방송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에 붙어 있었어요. 김민주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불륜 상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그녀는 사실 숨은 천사였던 거예요. 서정인의 부탁을 받고 이태진을 돌본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녀에게도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태진그룹 주가는 하루 만에 20% 올랐어요.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매수에 나섰죠. 그동안 태진그룹과 거리를 두었던 협력업체들도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재검토도 취소되었어요. 직원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회장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어요. 반대로 이태진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죠. 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이야기가 사내에 퍼졌습니다. 이태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고 직원들 앞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김민주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이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텼는지 알게 되었죠. 서정인의 인터뷰는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토크쇼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서정인의 선택과 이태진의 침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정인의 동의하에 그녀의 투병 과정이 공개되었죠. 3년간의 힘든 치료 과정, 그리고 기적적인 회복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환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의사들은 평가했어요. 서정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의 사랑이 그 힘의 원천이었다고 했죠.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이태진을 향해 던진 돌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달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을 뻔했다는 죄책감이 사회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태진의 침묵은 이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는 진정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기자들은 이태진을 찾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태진이 서정인의 병실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죠. 기자가 몰래 찍은 사진에는 이태진이 서정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되자 전국이 울었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하나인 두 사람의 모습에 감동받았죠. 어떤 이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태진 부부에게 사과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미안합니다. 진실을 알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라는 내용들이었죠. 심지어 익명으로 병원에 꽃과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언론들은 더욱 신중하게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정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죠.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인은 진짜 기적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었죠. 이태진과 서정인은 아직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부부였거든요.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사랑에 법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라고 서정인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태진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매일 아침 서정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죠. 주말이면 둘이서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김민주는 승진했어요. 이태진의 최측근 비서에서 이사로 자리를 옮겼죠. 회사에서도 그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인품과 의리를 인정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김민주는 회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나쁘게 봤거든요. 하지만 정인 언니의 부탁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지금도 가끔 서정인을 찾아가 안부를 묻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서정인은 김민주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죠. 태진그룹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의 이미지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인간적인 기업, 따뜻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직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태진은 간혹 강연을 나가기도 해요. 주제는 언제나 소통과 이해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느 봄날 서정인과 이태진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서정인이 이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저를 지켜줘서. 이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욕했잖아요. 상관없어요. 당신만 이해해주면 되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한 기자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이 공개되었고 이제는 그들만의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그 기자는 짧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무게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태진 회장과 서정인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을 남겼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태진과 서정인은 함께 살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지만 마음으로는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들을 보며 말해요.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과연 나는 누군가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난 사랑, 오해를 통해 더욱 깊어진 이해,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긴 사랑 이야기가 말입니다. 서정인의 인터뷰가 방송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거리에서 이태진을 알아본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서정인을 만난 이들은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넸죠. 병원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정인의 담당 의사 김혜진 교수는 그녀의 사례를 의학학회에서 발표했어요. 환자의 정신력과 가족의 사랑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의학적으로도 서정인의 회복은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보통 말기암 환자들은 절망감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서정인 환자는 달랐어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죠.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라고 김혜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서정인은 이제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어요.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고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이전보다 더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서정인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태진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모든 게 소중해졌어요. 이태진 역시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직원들과의 대화도 늘어났고 회사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본래의 따뜻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김민주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자주 웃으세요. 정인 언니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 행복해 보이세요. 태진그룹 사내에서는 가족 친화적 정책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의 가족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했고 중병 환자, 가족을 둔 직원들에게는 특별 휴가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이태진의 경험이 회사 정책에도 반영된 거죠. 한편 김민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실 비서에서 홍보이사로 승진한 거예요. 그녀의 성실함과 위기 대응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동료들은 그녀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민주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요라고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냈어요. 존경스러워요. 김민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회사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과제는 진정성 있는 기업 문화 만들기였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태진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었죠. 언론들의 관심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스캔들을 찾아 헤맸다면 이제는 감동 스토리에 주목했어요. 하지만 이태진과 서정희는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나누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서정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서로를 아끼며 지내고 싶어요. 대신 그들은 조용한 일상을 택했습니다. 이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고 서정희는 집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도 배우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녔죠. 서정인의 주치의는 환자가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어 있어요. 재발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감정적으로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거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고마워요라고 이태진은 말했습니다. 정인이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함께 뉴스를 보는 것도 모든 게 선물 같아요. 두 사람은 재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법적인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화려한 이벤트나 로맨틱한 제스처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태진과 서정인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죠. 언론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특별 세미나를 열어 확인되지 않은 추측 보도의 문제점을 다뤘어요. 여러 언론사 편집국장들이 참석해서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보도하겠다고 다짐했죠.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라고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어요. 언론의 막강한 힘을 더욱 조심스럽게 사용해야겠어요. 인터넷 문화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악성 댓글 신고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신공격성 댓글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죠. 시민사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산시키는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였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해요라고 미디어 교육 전문가 박준호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태진 회장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토론 수업들이 늘어났습니다. SNS 시대의 책임감, 추측과 사실의 구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젊은 세대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처음에 저도 회장님을 비난했어요 라고 한 대학생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업들도 변화했습니다. 직장 내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태진그룹의 사례를 보고 많은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경영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중병을 앓는 가족을 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늘어났습니다. 유연근무제, 장기 간병휴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어요. 이태진의 경험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끈 거죠. 의료계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심리적 지원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서정인의 사례는 가족의 사랑이 치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환자 혼자만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혜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도 개선시켜요.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예훼손과 추측성 보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개인의 인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종교계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각 종교에서는 이웃사랑, 성급한 판단 금지, 진실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 설교와 강론이 늘어났어요. 이태진 부부의 이야기가 종교적 가르침의 좋은 사례가 된 거죠. 사랑은 희생이에요라고 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이태진 회장이 보여준 침묵의 사랑, 서정인 여사가 보여준 배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정문화와 가족 중심 사회의 특징을 조명했어요.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큰 공감을 얻었죠.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사랑의 형태라고 한 외국 기자가 평가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해졌어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이제는 뭔가 이상한 소문을 들어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봐요라고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이태진 회장 사건이 정말 큰 교훈을 줬어요. 소셜미디어 문화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태진과 서정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오히려 반겼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태진과 서정인은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어요. 그들은 처음 만난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30년 전 첫 데이트 장소였죠. 기억나요?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라고 서정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너무 떨어서 커피를 쏟았잖아요. 이태진은 웃었어요. 지금도 떨려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여전히 20살 청년 같아요. 카페 사장은 그들을 알아봤지만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특별한 대접 대신 평범한 손님처럼 대해주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재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라고 이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서정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인 부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혼의 반쪽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정인은 피아노를 연주했고 이태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들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파티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기념일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여전히 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종종 집에 놀러와서 함께 식사를 했죠. 서정인은 그녀를 딸처럼 아꼈고 이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야, 고마워라고 서정인은 자주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김민주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옆에 있어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였어요. 태진그룹은 이제 업계에서 인간적인 기업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태진의 경영 철학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욱 깊어졌죠. 회장님이 직원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라고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려고 하세요.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아버지의 투병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태진은 그 직원을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죠. 가족이 우선이에요라고 이태진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우리가 도울게요. 아버님께 집중하세요. 그 직원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를 받을 줄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회사 내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태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밑바탕이 된 거죠. 직원들은 그런 회장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서정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태진도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배웠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서정인은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들이 그들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이태진과 서정인은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사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이태진은 말했습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절망적일 때 더욱 빛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이태진과 서정인은 창가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은 꼭 잡혀 있었죠. 정인아라고 이태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라고 서정인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들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침묵이었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김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죠. 이태진과 서정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 말이에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으로 말이에요.